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DFS, 깊이 우선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이고요. 탐색을 사용합니다. 자,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기호출을 사용하고요. 재기호출을 사용하고, 그리고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으면 호출한 정점으로 돌아간다. 입니다. 그런데 내가 재기호출을 사용하지 않고 반복을 사용한다 그러면 자료 구조는 스택을 사용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DFS 트리라고 하는 걸, 깊이 우선 탐색 트리라고 하는 걸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FS랑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비지티드라고 하는 배열을 사용합니다. 배열을 사용하는데 이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는 트리와 달리 뭘 갖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한 데를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면 이제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된 노드를 모든 정점을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지티드라고 하는 배열을 사용해서 방문에 대한 정보들을 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문을 했으면 여기다가 no를 true로 바꾸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depth first search를 사용해서 이제 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depth first search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는 거죠. 그렇죠? 다 가서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으면 바로 전에 방문했던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거기서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1번 방문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색깔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방문한 정점이에요. 1번 방문했어요. 자, 그럼 A에서 1번 방문했고, 시작 정점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1에서 가능한, 방문할 수 있는 애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3개나 되거든요. 이렇게 3개인데, 이 중에 하나를 선정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선정된 거냐면 2번이 선정된 거예요. 그래서 2를 방문합니다. 자, 그래서 1과 정점 1과 인접해 있는 2를 방문하게 되고요. 그럼 2를 방문했다고 표시합니다. 자, 2를 방문했다고 표시하고요. 자, 그럼 다시 2에서 어떻게 해요? 인접해서 방문하지 않은 데가 지금 여기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방문해요. 방문하지 않은 어떤 것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방문해 가지고 지금 3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방문했냐면 1번, 자, 2번 방문했고, 그 다음에 2번 방문했고, 그 다음에 1, 2, 3번까지 방문한 겁니다. 그렇죠? 자, C에서 지금 2에 인접해 있는 게 3이 있으니까 방문하지 않은 3을 방문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3에서 방문하지 않은 데를 방문해야 되겠죠.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하고 어디냐면 3에서 방문하지 않은 데는 여기 얘하고 얘가 있으니까 얘 방문하지 않았고 얘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중에 아무거나 방문하주세요. 자, 그래서 4를 방문합니다. 지금 D가 되겠습니다. D에서 방문하지 않은 정점이 2개가 있으니까 그 중 하나를 방문해서 4를 방문했다라고 표시합니다. 여기죠. 4를 방문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보면 A부터 해서 C, D 네 개의 스텝을 통해서 자, 1, 2, 3, 4까지 방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에서 방문할 수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얘하고 얘잖아요. 근데 얘는 방문했으니까 3은 방문했잖아. 방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 4에서 그 다음에 방문할 곳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5를 방문했다라고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4에서 방문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야. 3은 방문했으니까. 그래서 5를 방문합니다. 자, 5를 방문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방문해야 될 곳이 여기 있는 것처럼 2, 가능한 데가 3, 4인데 2, 3, 4는 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2, 3, 4는 자, B, C, D 스텝에서 다 방문한 애들이에요. 더 이상 방문할 애가 없어. 자, 방문할 애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방문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그 전에 방문했던 곳으로 갑니다. 자, 그럼 아까 5 방문하기 전에 어디로 가요? 4 방문하죠? 자, 4에서 방문할 데가 없죠. 그러면 4에서 다시 3으로 갑니다. 자, 다시 백트래킹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까지 가는데 2에서도 방문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자, 2에서. 자, 2에서 방문할 데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2에서. 자, 2에서는 방문할 때가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곳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자, 2에서 방문할 곳은 그 앞에 제가 표시되어 있는 아마 6번일 거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6번 방문하죠. 자, 그러면 자, 1, 2, 3, 4, 5까지 방문했다가 다시 어떻게 쭉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6까지 방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6에서 갈 데가 또 있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자, 6에서 갈 수 있는 데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1은 방문했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방문합니다. 자, 그래서 F에서 보면 2까지 돌아온 다음에 6을 방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굴 방문하냐면 자, G에서 앞에 있는 7을 방문합니다. 6에서 7을 방문하죠. 자, 방문하지 않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니까 그 중에 하나를 방문하는 거야. 7을 방문했어. 자, 그러면 G에서 7을 방문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7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 그럼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 방문해야 될 곳이 있나요? 자, 지금 보면 1 방문했고 지금 7도 방문했으니까 자, 8 방문하면 됩니다. 자, 8을 방문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자, 7에서 이제 방문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왔고, 6까지 왔고요. 자, 6에서 방문하지 않은 곳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방문한다고. 걔가 8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8에서 인접한 애 중에서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어디로 가요? 다시 6으로 갔다가. 자, 그럼 6으로 갔죠? 자, 그럼 6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방문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2로 가죠. 전에 방문했던 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다시 1까지 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에서는 현재 방문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방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자, 1에서 방문할 정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작 정점 1까지 다시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끝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1 방문했고요. 다음에 2 방문했고요. 자, 이게 깊이 우선이니까 쭉 가는 거야.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 방문했고, 그 다음에 5 방문했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방문할 데가 없잖아. 갈 데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 자, 돌아와. 그래서 어디까지 돌아왔어? 2까지 돌아왔어. 그럼 2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2에서 방문하지 않은 데가 여기 있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가. 자, 그 다음에 6에서는 방문하지 않은 데가 두 군데가 있네. 그래서 7 방문했고요. 자, 그 다음 7에서 다시 이렇게 6으로 돌아와요. 자, 6에서 방문하지 않은 데가 8 있잖아? 8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와. 자, 그러면 8 방문해서 다시 6으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2까지 왔다가 2에서 어디로 갑니까? 1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자, 자기가 전에 방문했던 곳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방문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재기호출을 사용할 겁니다. 재기호출을 사용해서 전에 방문했던 곳으로 그러니까 전에 방문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전에
다시 방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바로 전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기호 처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실제 어떻게 재기호 처리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depth first search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 뭐라죠? 모든 v노드에 대해서 모든 v노드에서 일단은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일단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했다. 초기화했어요. 자, 그 다음에 v노드에 대해서 v집합에 있는 v노드에 대해서 v가 어떻다면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겁니까? 해당되는 v노드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ADFS를 호출합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방문하지 않았으면 ADFS를 호출해. 자, 그래서 해당되는 노드를 방문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부분이죠.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V에서 여기 있는 방문했던 V에서 인접해 있는 정보들을 리스트를 가져와요. 자, 가져왔어요. 자, 가져왔지? 그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자, X가 방문하지 않았으면 다시 얘를 가지고 뭐예요? 재기 호출을 한다고.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고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호출합니다. 자, 다시 한번 누구를 호출한다고? 재기 호출을 하는 거야. 방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재기 호출합니다. 여기 X가 되겠다. 자, 재기 호출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방문했잖아. 방문했지? 방문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1을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 1을 가지고 다시 1을 방문했으니까 1에서 인접해 있는 리스트 2를 가지고 여기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재기 호출하는 거야. 자, 재기 호출하게 되면 2가 시작이 되는 거지. 2에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2에서 갈 수 있는데 2에서 갈 수 있는 데가 2를 방문했다고 표시하고 여기야. 표시하고 자, 2에서 갈 수 있는 데가 몇 개요?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얘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리스트 LV는 V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인접된 리스트잖아. 그렇지? 그럼 그 중에서 3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올 거야. 그 중에 가져온 게 어떤 거지? 여기는 얘일 것 같네. 3이지. 자, 3이야. 그러면 3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재기 호출하는 거야. 자, 3을 가지고 재기 호출하면 어떻게 되니? 다시 여기서 자, 재기 호출이 하고 3을 가지고 재기 호출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3을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자,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 가능한 데를 또 방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방문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을 때,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다. 자,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visited가 no다. 그렇죠? 해당되는 방문할 데가 없으면 자, 어떻게 하는 거? 방문할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방문할 데가 없게 되면 자, 방문할 데가 없으면 자기 자신 현재 ADFS를 호출하는 데로 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ADFS를 호출하는 데로 가고 여기서 ADFS를 호출하는 데까지 가요. 그럼 여기서 다시 V집합이니까 여기 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에 대해서 다시 ADFS를 호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depth first search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깊이 우선 탐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ADFS가 호출되면 먼저 어떤 일을 하냐면 해당된 그 정점을 방문했다라고 표시해요. 방문했다고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V 중에서 방문하지 V에 있는 인접해 있는 리스트를 가져와서 X를 가져와서 자, 얘를 가지고 다시 뭐예요? 재기 호출을 한다는 거죠. 방문하지 않은 정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문했으면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방문하지 않은 정점에 대해서 ADFS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에서 재기 호출이 있으니까 약간 헷갈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방문하지 않은 정점, 방문하지 않은
정점, 인접 리스트의 정점 중에 하나를 꺼내서 다시 재기호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에 있는 BGTD가 yes가 되면 yes가 되고요. 방문했으면 yes를 하고요. 처음에는 방문하지 않았을 땐 처음에 no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부위가 모든 부위 집합 내에 있는 모든 부위가 다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BGTD가 다 yes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DFS가 끝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FS하고 BFS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떤 것부터 해도 상관없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DFS는 어떤 거죠? 방문 어떤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쭉 길을 따라서 갔다가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렇죠? 그 다음 방문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방문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 방문할 수 있는 위치로 가요. 자, 그 다음 방문할 수 있는 위치로 가죠. 자, 여기죠. 그 다음 방문할 수 있는 위치로 갔다가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방문할 수 있는 위치를 찾고 자,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돌아가요. 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방문할 수 있는 위치를 찾고 자, 더 방문할 데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재기호출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왔고, 자,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으면 다시 들어오죠. 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너무 빨랐나요? DFS. DFS는, 자, 시작 V부터 했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갈 수 있는 데를 모두 다 방문하는 거야. 2, 3, 4 방문합니다. 자, 방문했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그 다음 레벨에 있는 걸 방문하고, 그 다음 레벨에 있는 걸 방문합니다. 그래서, BFS 같은 경우에는 일단, Q를 자료 구조를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DFS는 재기호출을 사용합니다. 근데 나는 재기호출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스택 자료 구조를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이 DFS 같은 경우에 재기호출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는, 정점을 만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FS는 어떻게 한다? 바로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이유 때문에 재기호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